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일입니다. 오늘은 10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김홍집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제가 김홍집 무덤 앞에서 제가 내뱉었던 막 쏟아 부었던 이야기를 기억나십니까? 그 연장선입니다. 오늘은 조선이 근대로 가는 길목에서 맞닥뜨린 그런 야망과 근대의 충돌 현장, 두 번째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제목은 갑신정변 홍영식의 야만적인 죽음입니다. 근대를 꿈꾸다 두 번 죽은 홍영식, 그가 지금 여주에 잠들어 있습니다. 일단 이모군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885년 여름날, 이보다 3년 전인 1882년 여름 이모군란 때 수괴로 낙인 찍혀서 청나라로 끌려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흥선 대원군 이하응입니다. 근데 그 대원군이 3년 만인 1885년에 귀국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고종과 민씨 척족 정권은 최고 실권자 민영익을 비롯해서 여러 사신들을 청나라로 보냅니다. 그리고 대원군이 귀국 저지를 시도합니다. 죽어도 싫었던 겁니다. 이 가운데 김명규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식 문의사,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토론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보내는 사절이라는 문의사로 김명규가 천진에 파견이 되죠. 그 김명규가 거의 실권자였던 북양 대신 이용장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원군이 귀국하면 반드시 화란이 일 것, 이러면서 이 결정을 번복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북양 대신 이용장은 이렇게 답합니다. 민씨들이 변을 도모하여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한 그런 일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대원군을 귀국시키겠다. 이미 연로하고 당신네들이 변란만 일으키지 않으면 대원군은 조용히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음력 8월 27일 대원군이 귀국을 했습니다. 청나라 배를 타고 청나라 병사들의 엄호를 받으면서 귀국을 하죠. 그랬더니 아들 고종이 남대문까지 나가서 아버지를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대원군은 청나라 군사 40명의 호위를 받으면서 옛날 살던 집 운현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고종 정권은 이모군란을 주도했던 사람들, 김춘영이라는 사람, 이영식이라는 사람을 능지처사형에 처합니다. 능지처사는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살갗을 조금씩 점여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처형입니다. 그런데 대개 토막을 내죠. 산채로. 이 김춘영과 이영식은 그때까지 3년째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문을 다 당하면서 공범 이름들을 다 자백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입에서 이모군란을 주도했다는, 그리고 대원군과 공모했다는, 털어놓으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 이름들을 줄줄이 고문 끝에 자백을 하고 말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원군이 귀국하고 바로 다음 날 이 두 사람을 고종 정권은 지금 서울시청 자리에 있던 군기시 무기고의 앞에서 토막 내서 죽여버립니다. 이 죽은 토막들은 며칠 동안 길가에 벌어져 있었죠. 이게 음력 8월 27일, 28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주조선 미국 공사가 포크라는 사람이었는데, 포크가 본국에 보낸 편지에 따르면 이 형이 집행된 날짜는 양력 10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음력 8월 17일입니다. 대원군이 귀국하지 열흘 전이었죠. 어느 쪽이든 이 날짜가 맞든 아니면 조선 측 기록이 맞든 남대문에서 아들을 만나고 운현궁으로 돌아간 대원군 코에는 그 시체 썩은 내가 진동했을 겁니다. 대원군을 귀국시켰던 이용장은 이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이는 충효를 모두 저버리는 소행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이 꼬라지들을 봤던, 대원군을 수행했던 사람들 한 1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꼴을 보고 공포 속에 순식간에 달아나 버렸습니다. 일부러 보라고, 대원군과 대원군을 지지했던 세력들더러 보라고 일부러 보란 듯이 그자들을 끔찍하게 처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음력 9월 1일 대원군은 운현궁 대문을 잠그고 바깥 출입을 멈춰버립니다. 그때까지 외국 사절들의 접견을 받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또한 사람인지라 무슨 뜻인지 잘 알고 바깥 출입을 멈춰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열흘을 지난 음력 9월 10일 고종 정권은 대원군 존봉의절이라는 규칙을 만듭니다. 존봉, 존경하고 받든다는 뜻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쭉쭉쭉쭉 이런 절차를 마련하더니 맨 끝에 왕실의 하명이 없이는 대원군의 출입을 하지 않는다, 못하게 한다 라고 실질적으로 대원군을 운현궁에 유폐시켜버리는 조치를 취해버립니다. 역시 충효와 거리가 먼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게 1885년 가을 초가을에 벌어진 일입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전 근대는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조선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개 그 전 근대에는 법치보다 덕치 혹은 시스템보다 사람을 앞세워서 권력을 행사하던 시대였죠. 사람과 덕망 이런 말들은 어찌 보면 부드럽고 유연한 개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시스템과 법을 초월한 이 권력은 대개 야만스러웠습니다. 약체국가 남송 때 나온 성리학으로 도덕 정치를 한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00년 도학 정치의 결과가 가난과 부패였고 교류하는 외국이라고는 오직 역대 중국밖에 없었죠. 17세기에 조선에서 13년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멜입니다. 핸드릭 하멜입니다. 하멜이 13년 뒤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조선인은 전 세계에 나라가 12개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옛 기록에 나라가 8만 4천 개라고 적혀 있지만 태양이 한나절 동안 그렇게 많은 나라를 다 비출 수 없기 때문에 지어낸 얘기들이라고를 했다. 8만 4천 개도 말이 안 되고 12개도 말이 안 되지만 조선은 그렇게 조그맣게 아주 조그맣게 열려있는 요만큼 하늘이 열려있는 우물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할 수밖에 없었죠. 그 가난 속에서 서로 뜯어먹으려고 부패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가난과 부패를 끊고 4대 본국인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시도가 갑신정변입니다. 정변의 목적은 안으로는 가난의 진앙인 부패 민씨 정권을 타도하고 바깥으로는 그 민씨 정권을 받쳐주는 4대 본국과 절연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한 정령이 14개조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강령이 중국과 속국 관계 절연입니다. 대강 이랬습니다. 조공하는 허례는 폐지할 것, 문벌을 폐지하고 토지법을 개혁하고 내시부를 혁파하며 타막한 관리를 처벌하고 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군사 제도를 혁신하며 국가 재정을 단일화하고 정승들 회의를 정례화하고 그 법령은 반드시 공포할 것, 그리고 불필요한 관청은 모두 없앨 것. 이 정변에 홍명식이라는 사람이 관여합니다. 서울 북촌에 살았습니다. 노론 명문가 출신입니다. 노론 명문가 출신입니다. 이웃집에 박규수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개화파 지식인입니다. 그 박규수로부터 근대와 개화를 배웠습니다. 갑신정변의 주역들, 그러니까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서지필, 서광범 이런 사람들은 모두 연암 박지원 손자인 이 박규수 문화생입니다. 박규수의 집터는 지금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리고 홍영식 집은 그 북쪽에 맞붙어 있었습니다. 훗날 신채호가 그 수억 광경을 이렇게 상상을 아주 많이 가미해서 묘사를 합니다. 박규수가 지구일을 한번 돌리더니 김옥균에게 가로되 저리 돌리면 미국이 중국이 되며 이리 돌리면 조선이 중국이 된다. 오늘에 어디 정한 중국이 있느냐. 그 말에 크게 깨닫고 김옥균이 무릎을 치고 일어섰더라. 이 끝에 갑신정변이 폭발되었더라. 홍영식은 1881년 고종이 일본으로 보낸 조사 시찰단, 옛날엔 신사유람단이라고 불렀던 그 시찰단 일원으로 일본이 소화해낸 근대를 목격했습니다. 또 2년 뒤인 1883년에는 보빙사의 부사로
정사 민영익과 함께 미국으로 가서 기절초풍할 근대 국가를 목격합니다. 그리하여 1884년 초 이 보빙사 부사로 귀국했을 때 홍영식은 그해 겨울 곧바로 갑신정문을 일으켰습니다. 타겟은 함께 보빙사로 갔다가 수구파로 돌아선 민영익이었습니다. 목표는 개화와 독립이었죠.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매년 4월 22일, 양력 4월 22일은 정보통신의 날입니다. 1884년 양력 4월 22일 보빙사 부사 홍영식이 제안을 해서 근대 우편제도 관할관청인 우정총국 설립을 고종이 명합니다. 그게 1884년 음력 3월 27일이고 양력으로 4월 22일입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정보통신의 날을 기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우정총국 낙성식은 그해 음력 10월 17일, 양력으로 12월 4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보다 2주쯤 전인 양력 11월 19일 홍영식이 미국 공사 푸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을 가리는 물건은 깨뜨려서 사방을 밝혀야 한다. 바로 그 낙성식 날 빛을 가리는 물건이 깨뜨려집니다. 사방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변은 실패하고 음력 10월 21일 홍영식이 맡았던 우정총국은 폐쇄되죠. 이보다 13년 전인 1871년 양력 12월 23일 일본 메이지 정부 수뇌급 관리 46명이 미국과 유럽을 향해 떠납니다. 단장은 우 대신인 이와쿠라 토모미입니다. 이 이와쿠라의 이름을 따서 이 사절단 이름을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합니다. 이 사절단은 자그마치 1년 10개월 동안 서양을 돌면서 미국과 유럽을 돌면서 근대를 몸과 눈과 두뇌로 목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본 근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배워야 할 근대는 미구회람 실기라는 고고서 100권에 낱낱이 기록됐습니다. 이와쿠라 사절단이 출항하기 2개월 전인 1871년 양력 10월 4일입니다. 음력으로는 8월 20일입니다. 고종이 주 7일쯤 되는 내의원 도제조 이유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열이 좀 있다. 동변을 복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내의원의 여러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고종은 그날 밤부터 동변을 복용합니다. 닷새 뒤에 고종이 말합니다. 동변을 닷새 먹으니 효과가 있다. 이제 이틀에 한 번씩 먹었으면 한다. 자, 조선 국왕이 복용한 이 구급약 동변은 내의원에 상설되어 있는 동변군에게서 나왔습니다. 동변군은 약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닙니다. 내의원에 고용돼서 매달 쌀 넋 두를 받고 국왕 행차할 때도 동행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동변은 조제 약이 아니라 그냥 아이 오줌입니다. 조선 왕실은 이 아이 오줌, 동변을 제공하는 아이들을 법전에 규정된 법정관원 동변군으로 고용해왔던 것이요. 근대 이전 동서를 막론하고 똥 오줌 약제 또는 잔혹한 형벌을 가지지 않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명체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온 지구가 근대를 다투던 19세기 후반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웃 일본이 그 근대 한복판을 휘젓고 다니면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조선 지도부는 똥오줌을 기꺼이 권하고 또 기꺼이 먹었죠. 박규수로부터 개화를 배우고 일본과 미국에서 근대를 목격한 홍영식에게는 역겨울 뿐더러 두려운 풍경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홍영식은 목숨을 걸었죠. 고종은 기꺼이 그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정변에 실패했습니다. 동지들은 일본으로 망명했습니다. 홍영식은 고종을 수행해서 북묘까지 갔다가 지금 해화동이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북묘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청나라 군사들에 의해서 피살됐습니다. 이 북묘에는 고종과 민배가 총애하는 무당 진령군이 살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구한
혹은 그러니까 고종이 자기 목숨을 구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북묘를 기리는 비석이 또 만들어졌고, 그 비석은 지금 서울 용산에 있는 중앙박물관의 마당에 있습니다. 영모 조사가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84년 음력 11월 26일 양력으로 해를 넘겼습니다. 충북 영동에 사는 선비 김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상소를 합니다. 홍영식과 박영효의 형입니다. 이 두 사람은 죄를 인정하여 신속히 형을 더하여 시행하였으니 도망간 역적들 또한 끝까지 쫓아 체포하소서. 우천에 버려진 시신의 추가형을 진행했다는 뜻입니다. 이 상소가 올라오기 전에. 이 기록이 맞다면 죽은 홍영식은 이날 양력으로 1885년 1월 11일 이날 이전에 시신 능지형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또 한 달쯤 뒤 대사헌과 대사관이 합동으로 고종에게 이렇게 상소를 합니다. 흉악한 자들은 모두 풀을 베듯 짐승을 잡듯 죽여서 그 근원을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 그러자 바로 그날 고종은 홍영식 가족들 또한 연좌해서 처벌하라고 명합니다. 연좌. 역적에 대한 연좌 처벌은 이보다 108년 전인 1776년 그의 정조가 즉위와 함께 금지했던 형벌입니다. 고종은 이마저도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의금부는 2번 죽임을 당한 홍영식에게 재차 능지처사 형료를 가하겠다고 보고합니다. 고종은 이 또한 윤허합니다. 함께 붙잡혔다가 피살된 홍영식의 동료 최영식 가족에게도 연좌 처벌을 허가합니다. 망명한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서광봉 가족에게 대한 연좌 처벌도 모두 이날 허가합니다. (10년) 세월이 갑니다. 1894년 양력 4월 14일 상해에서 암살된 김옥균 시신이 양화진에서 능지처참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1894년 12월 27일 양력으로는 1895년 1월 22일 고종은 가보개혁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마침내 참수형과 능지사형 폐지를 선언합니다. 그 홍영식은 지금 경기도 여주에 잠들어 있습니다. 딱 30년 살고 죽었습니다. 연좌법에 얽힌 후손들이 어렵게 경기도 광주의 유해를 모셨다가 여기 여주로 이장을 했습니다. 비속도 없던 묘에는 1977년 당시 최신 공무원 훈련소장 정규석이라는 사람이 비문을 쓰고 비석을 세웠습니다. 무덤 가는 산길에는 철쭉이 가지런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봄이면 찬란하겠죠. 박종인의 땅의 역사입니다.